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꿀꿀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감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이 소식에도 다음 날에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1%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뉴욕 3대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초안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은 이 두 증시를 이끌어올리는 주 요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국의 양회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모든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요, 현재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계 악재들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WTI는 2%가 넘게 흘러내렸는데요. 이 PMI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역시 부진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갭에 대한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갭은 미국에서 출시한 브랜드, 패션 브랜드인데요. 현재 갭은요, 저가 브랜드들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떠오르고 있는 기업으로는요, 유니클로가 상당히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유니클로와 관련한 전망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미국 주식은요,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현재 월트 디즈니 현재 저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수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불발 쇼크도 모자라서 미국 내부의 정치 이슈들 상당히 악재투성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계 현재 어떤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은 채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 반면에 북한은 일부 지역에 대한 비핵화만 원했다면서도 언젠가는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기조를 견지했는데요. 이러한 낙관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국내 정치 사정은요, 그가 이제 북핵 문제만을 전념하기에는 조금 어렵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이 사실상 국내 정치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는 북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도 이 미 국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의 폭로와 이 회담이 결렬되는 등 운신의 폭이 좀 넓지도 않기 때문에 이 3차 북미 회담 지금 이제 3차적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은요, 사실상 극히 불투명해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마이클 코온 변호사가 다시 연방의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온 변호사는 26일이었죠.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제 27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그리고 28일 하원 정보위원회까지 지금 4일 연속 의회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는 러시아 출신 기업인 펠릭스 이 세이터 씨도 나올 예정인데요. 이 세이터 씨는 코온 변호사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일에 관여했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세이터 씨는 코온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 정보위가 트럼프 그룹의 이제 앨런 와이젤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죠. 이 CFO라고 하는 역시 청문회에서도 부를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코언 변호사는 27일이었죠. 하원 감독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와이젤버그 CFO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면서 말하면서 이 와이젤버그 CFO를 부르게 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문제를 이 와이젤버그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을 부풀리는 등 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이제 와이젤버그 씨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다음 날이죠. 28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정보위 청문회가 이제 7시간 이상 좀 계속됐었습니다. 슈프 위원장은 청문회가 상당히 이제 좀 생산적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의원들이 지금 조사 중에 여러 문제를 이제 꽤 자세하게 다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코언 변호사가 뭔가를 이제 많이 증언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현재 상원과 하원 정보위는요, 러시아 스캔들과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가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주로 조사하고 있고요. 하원 감독위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윤리 규정 문제 등 국내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강한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27일에 공개 속에서 열린 하원 감독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총탄도 대신 맞겠다라는 등 이제 강한 충성심을 보였었던 이 마이클 코언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요, 제대로 조금 한마디로 좀 뒤통수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코언 변호사는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해서 이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간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 씨가 이 폭로 사이트 위키리스크 창립자 줄리언 어산시 씨와 연락 중인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위키리스크가 2016년도 대선 때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언 변호사 증언에 대해서 이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코언 변호사가 거짓말을 좀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공모한 일이 없다고 또 거듭 밝혔고요. 이 코언 변호사의 공개 청문회 증언을 가리키면서 이 끔찍한 부정직의 나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29일에도요, 인터넷 이제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코언 변호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러합니다. 이 코언 변호사가 자신을 칭찬하는 이 내용을 책을 내려 했다. 원고를 보면 이제 의회 증언과는 상반되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의회가 이 원고를 반드시 요구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연방의회 조사에 이제 조금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 공모 의혹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 민주당이 좀 재정 문제 등 이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들여다보려 한다며 이 마녀 사냥을 조금 중단하라. 나는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그런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이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기밀 취급 권한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 신문이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 쿠시너 선임 고문에게 최고의 이 기밀 취급 권한을 주라라고 이제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 백악관 기밀 취급 검증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쿠시너 신임 고문이 이제 제대로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밀 취급 자격을 취급
취급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쿠시너 선임 고문의 기밀 취급 자격이 이제 한동안 조금 제한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이 이제 됐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과 상당히 이제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이었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쿠시너 선임 고문이 기밀 취급 권한을 받는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 측근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쿠시너 선임 고문 측 대변인은요, 이제 지난해 백악관과 관련해서 이제 당국자들로부터 이 쿠시너 고문의 기밀 취급 권한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클 코hen 청문회 폭로 그리고 이제 물려 특검의 보고서를 더불어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하면서 국내 이게 이제 국가 비상사태 무효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한 미 의회의 공격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거세질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민주당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위기 무마를 위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강행하다가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 결과 이 사법방해동의 이제 죄목이 확인될 경우에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경제 상황도 이제 밝지만은 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지만 이 실제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것이다. 라는 이제 미 무역대표부 의견을 감안하면 이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무역 전쟁 등으로 이제 증시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실상 이제 유리한 점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의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선 선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방면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이제 결과를 이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로는 좀 호재보다 악재들이 좀 난항을 밟는 일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요, 제조업 지표가 하락하면서 유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날 유가 하락은요, 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이 이제 감산을 좀 지속했지만 이날은 원유 시장의 수요도나 우려에 조금 더욱 주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4월 WTI 가격이 전날보다 무려 2.5%나 내린 55.8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 한 주간 WTI 가격으로는 2.6%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원유 시장은 조금 미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관리자 협회를 뜻하는 ISM은요.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2로 1월 56.6보다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지수가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위 항목별로는 신규 수주와 이제 산출 그리고 고용 가격 지수가 모두 이제 좀 부진하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티머레 피오레 ISM 회장은요, 이 패널들의 코멘트는 경기 강세가 확장되고 있음을 좀 반영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산출과 고용은 확장을 했지만 합해서 이 전달보다는 이 8.9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뜻이고요. 이 제조업 지표 발표 전에 혼조세를 조금 보였었던 유가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확인된 후에는 이제 가파르게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영의 시대에 있었고 이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제 유가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이 필플랜 애널리스트는 이제 현재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초조한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초조한 마음이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방향성을 타진하지 못하던 시장에 이제 좀 강한 메시지를 이제 하락세 쪽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진한 제조업은요, 이 수화 둔화 우려를 부각시키는 상당히 큰 재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발표된 중국의 2월 제조업 PMI도 3개월 연속 위축된 경기를 나타냈고요. 유럽도 역시나 이탈리아의 제조업 지표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요 둔화 우려는요, 오펙이 감산이행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가능성이라는 이 호재를 조금 상쇄시켰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펙은 지난달 이제 하루 30만 배럴 작은 이 3,068만 배럴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지금 2015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몇 주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이제 계획한다면서 이 협상 합의 마무리 작업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이 한편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커 휴즈 시츄기스죠. 이 금요일마다 나오는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 가동 중인 이 체류량 지수가 10개나 감소를 하면서 843개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적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가 또한 좋지 못한 악재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더욱 많은 시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유가에 대한 매매 전략은요, 이제 수익 구간을 이제 확보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시장에 관한 이제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또 경제 지표들의 유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은 뭐가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한 지표와 이 지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의 개최와 양국 정상 간의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거에 따른 이제 한반도 리스크 재부각과요, 이제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으로 지연된 주요 경제 지표 및 이 상장사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이제 경계 심리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 상승 동력은 조금 약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주 미국 시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세 등의 이제 등락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인민대표회의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 내용에도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렉시트 협상 기한 연장 그리고 합의문 내용 등을 둘러싼 영국과 EU 측의 이제 갈등이 조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 등의 이벤트가 이제 증시 변동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 생산 등의 이제 유로존 주요 경제 지표 부진이 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목요일이죠. 이제 7일날 개최될 22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국보다는 조금 유럽과 유로존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 2월 ISM 서비스업 지수와 12월 신규 주택 매매 지수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1월 소매 판매 지수가 조금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한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이제 전국 인민대회가 이제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이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일 수요일입니다. 이달은 이제 미국 2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조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이날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이제 웨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7일 목요일에는요, 유로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2 통화 정책에 이제 주목하시는 날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 금요일에는요,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월 실업률
수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좀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도 이제 저와 함께 좋은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존의 PMI 지수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는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유가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거의 3% 가까이 흘러내렸는데요. 자, 오늘장도 저희가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셈이 여파가 조금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 등의 주요 지표들이 이제 일제히 조금 부진을 하면서, 이제 원유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유가가 조금 이제 급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유가가 조금 이제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ISM 제조 PMI가요, 전월 56.6에서 54.2로 하락을 하면서 예상치가 55.6이었던 점을 보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전 세계 석유화학 제품 수출국인 이제 우리나라 등의 일부 국가들이요, 2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는 소식도 이제 유가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1년째 이제 쓰고 있는 그대로 이제 이 라인을 맞춰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 캔들이 맞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장중에는 이제 55.80을 지지 라인으로 이제 고가가 57.35 사이에 지금 고가가 57.3으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3일 동안 움직인 상태고요. 지금 장중에는 물론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 또한 이탈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그려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리로 이제 매도를 보시면 아주 좋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난 31일 거래일에서는 고가가 57.43이었기 때문에 이 주요 자리 저항 라인에서는 제시한 57.35, 지금 전날 고가는 57.35에서 8틱 차이고요. 이 가격대로 이제 매수 포지션 수익 청산 시에는 이 100틱 수익을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57.35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 55.75에 마감을 하면서 이 55.80 지지라인 제시했던 단 5틱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대응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5.80을 완전히 이탈하는 55.50을 조금 이제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매도 공략을 조금 위주로 하셔야 될 따라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점이죠. 전날 고점인 57.35까지 목표로 이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현재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이제 보시면요. 잠시만요. 지금 나스닥 지수 지표 이제 표가 보이시나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제 결렬 이후에도 나스닥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이 좀 계속되면서 주가는 조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3월 중순에 미중 무역 협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만 해도 지금 그동안 좀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이 7,175포인트, 여기 현재 지금 7,175포인트까지 여기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대응을 조금 상당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흐름이. 그래서 일단 7,175포인트에서 단기 매도는 이제 그대로 준비하시기를 이제 조금 바라겠고요. 그리고 7,175포인트가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매수를 조금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이 7,000포인트죠. 이 아래 하단 라인이 여기 이 7,000포인트, 여기가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골드 차트입니다.
달러가 조금 지금 반등을 하고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골드가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엄청난 급락세 지금 보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당분간 달러와 반등 구간이고 이제 1,300달러가 깨지면 급락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라라고 이제 전략을 제가 지금 제시해드렸습니다. 근데 딱 이 라인이 이제 1,300 이제 포인트 라인 달러 라인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쭉 깨졌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현재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1,288.5달러까지는 이제 밀릴 수 있다. 여기 하단 라인인 1,288.5달러까지 이제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짧은 매수는 1,288.5 현재 지금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라인에서 짧은 매수는 1,288.5에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탈 시에는요, 1274.8까지, 1274.8 이 하단 라인, 여기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스위칭을 해서 이제 대응을 이제 조금 해주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에서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이 개최와 양국의 정상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북미의 정상회담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실 이제 뭐 국내 정치에 이슈적인 게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의 이제 셧다운, 뭐 한반도 리스크 제부가 그리고 경제 부진 같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타격이 가할 것이다. 그거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중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저 또한 이제 의문점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 아무쪼록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미중 정상회담과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크루드 오일과 골드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의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이제 등락폭을 이제 많이 제한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드린 이 라인에서 이제 매도를 이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미국 주식을 또 쉽게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미국 주식 이슈앤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신일섭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또 충분히 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지난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32포인트 올라서 26,026.32. 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62.82포인트 오른 7,595.35 그리고 S&P 500 19.20포인트 오른 2,803.69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6% 오른 1,363.13 전 4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주요 4대 지수를 이렇게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HTS 상에서도 미국 증시 키시면 대부분 4대 지수가 일단 목록에 쫙 나오고요. 뭐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4대 지수를 약간 4대 천왕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제일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반도체주가 좋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다우지수가 좋으면 다우지수는 다우존스사라는 회사에서 그냥 30종목을 선택해서 그 시대라던가 그동안의 위상에 맞게 자기네가 나름대로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대표성, 미국 증시의 대표성이라던가 그런 정통성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나스닥은 약간 신기술에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와 코스닥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나스닥의 위상은 전혀 달라요.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대등하게 보지 나스닥이 다우 밑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등을 했고, 어쨌든 4대 지수가 다 오르면서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대단합니다. 작년 말에 2018년 11월 달이죠. 네. 12월 달이군요. 12월 달에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막 이거 이제 상승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했던 기억은 지금 아예 머릿속에서 좀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처럼 몇 달 만에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주 뭐 정치적으로 거대한 이슈라던가 경제적으로 막 큰 이슈 아니면 대형 사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에 뭐 비행기가 박는 그런 몇십 년 만에 일어날 것만 같은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치계 악재들도 많이 휩싸여 있잖아요. 네. 이런 이슈들은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 그 이슈가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심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하고 뭐 미국도 굉장히 마찬가지죠. 백인 우월주의, 뭐 백인을 뭐 그동안 무시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백인 지대 그리고 특히나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들 위주로 발판을 삼아 당선된 트럼프와 그 반대에 힐러리를 지지하는 그 세력과는 전혀 성향과 살아온 방식이 틀리고 갈등이 심한데, 문제는 결국 뭐 앞에서는 다 똑같냐면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로 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고 뭐 이런 가치들은 먹고 살만 해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굶어 죽는 시절, 우리가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세요. 진보 보수 있었어요? 열심히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했죠. 같은 민족끼리.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정치적 갈등이 부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 갈등이 아무리 있더라도 먹고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쪽으로 지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나 좋거든요. 주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그 논란이나 이런 걸로 뭐 트럼프가 탄핵의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지율이 뭐 곤두박질 치거나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사적 신고가가 곧 나온다. 지금 이번 달 내에도 나올 것 같아요. 3월 달 내에도. 그래서 한번 아마 언론에서 쫙 목록에 계속 뭐 역사적 신고가를 갔니, 다우, 나스닥, 사상 최고가 이런 아마 타이틀을 저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증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특징주들만 빨리빨리 볼게요. 네. 일단 월마트 주가가 1.1% 하락했는데 네. 지금 월마트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마존은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약간 비슷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아마존이 지금 공룡이라고 하잖아요. 아마존이 다 먹겠다. 아마존은 원래 어디서 시작했죠? 온라인에서 시작했죠. 근데 월마트도 먹겠대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면 티몬 쿠팡이 이마트를 먹는 건데, 물론 티몬 쿠팡이 아마존처럼 뭐 업계 내 그 지위나 위상이 그만큼은 아닌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 비슷하죠. 정용진 부회장이 왜 우리의 경쟁자는 티몬 쿠팡이라고 했겠어요? 그때 전쟁 일어난 거 아시죠? 기적이라던가 휴지 같은 거 1원 전쟁. 여기서 티몬에서 1원 낮추면 이마트에서 1원 낮춰요. 계속 그렇게 전쟁을 펼쳤는데 그거 정말 자존심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SSG자커민이 굉장히 뭐 그 합치고 뭐 하는 것도 지금 티몬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아마존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신규 오프라인 매장 개점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2% 상승했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오프라인, K마트 이런 것들은 아마존닷컴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초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올라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거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주가는 지금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좋으면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한테 불평할 이유가 없어. 나랑 약간 사상이나 가치가 달라도 내 삶에 피해는 없거든요. 나는 주말에 가서 쇼핑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열심히 월마트 가서 살고 먹고 살고 있는데 굳이 뭐 피해를 안 주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할 필요, 뭐 가가지고 피켓 시위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반대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7.84% 급락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랑 지금 중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비아디라는 회사. 비아디라는 회사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9% 지분을 매입해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전기차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아디랑 테슬라,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이 두 가지 종목이 그냥 지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일단. 근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28일 날 앨런 머스크,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잖아요. 35,000달러의 모델 3 차량 출시 발표를 했는데 기존 모델 3 차량 대비 저렴한 가격. 자, 이거는 좀 테슬라에서 큰 일이에요. 왜냐면 테슬라는 그동안 프리미엄, 돈 할인 정책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앨런 머스크는 좀 엉뚱한 듯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할인 정책을 안 하는데 좀 어려운가 봐요. 이번에 몇천 명 감원도 했죠. 감원도 했었고 차량 가격도 내렸고 각지에 설치된 매장은 차량 판매 전시용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게 혹시 이거 테슬라가 약간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일단 레벨업을 2017년에 했고 2013년부터 17년간의 박스권 상당히 위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가 망한다 해도 주가상으로는 이거는 그냥 조정하고 있는 거지 망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또 사망 사고가 났다고 기사가 났어요. 미국에서 또 테슬라 이 자율주행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역시 악재로 좀 작용을 했겠죠? 네,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그런 사고들은 이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손지창 씨도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죠. 그런 사고들이 뭐 테슬라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지하터널 만드는데 시속 40km인가 나온다고 우스우개 소리를 듣지만 영화 같은 거예요. 아이언맨도 엉뚱하게 깡통으로 만들고 막 무시하다가 얘가 하늘 날아다니면서 광선 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여자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꼭 굳이 아니지만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사고나 이런 것도 종종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근간을 훼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하나 지금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 게 풋라커라고 있는데요. 풋라커 같은 경우는 또 5%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풋라커는 또 이제 제가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주가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풋라커는 지금 이것도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그 나이키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나이키는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코스트코는 사상 최고가고 코스트코 가서 열심히 쇼핑을 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이키 자 신발 열심히 사고 나이키 조던 신발 사고 막 그 매장 가서 쇼핑하고 내 삶은 지금 좋아 죽겠는데 무슨 보수니 진보가 뭐가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그렇죠? 주가는 최고치고 연금으로 주가를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뭐 프로야구 개막하면은 프로야구 보러 가면 됩니다. 천조국 사람들은. 나이키는 사상 최고가고 풋라커는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그 풋라커도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요. 후발주예요. 나이키가 완성품을 만들고 풋라커가 나이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스페이스를 만들고 영업무역이 납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키 주가가 먼저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풋라커 주가가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거의 신고가에 접근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시장 전망치를 다 상회했습니다.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작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는데 이게 전망치 상회고요. EPS, 주당 순이익의 PER을 곱하면 주가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됐는가 그 개념이 PER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3.81% 상승했는데 자, 이 상승한 것도 중요한데 시장 전망치 이것도 1.4달러 대폭 상회.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 그 언론에서 경제방송에서 컨센서스 하면 시장에 합의된 평균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데 그거를 상회했다는 거는 기대치보다 눈높이가
눈높이보다 높았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죠. 서프라이즈. 그걸 서프라이즈라 그래요. 네. 아니면 그게 눈높이보다 낮게 나오면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나이키의 미국 지역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아까 그걸 보면 알죠.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코스트코, 월마트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이키가 지금 소비가 좋으니까 미국 지역 매출이 늘어나고 조단 농구화에 대해서 다시 우리나라도 수집하는 사람 많죠. 거기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풋라커의 주가는 나이키의 주가를 따라서 결국 신고가를 돌파할 거기 때문에 2016년도 12월 달 74.9239달러의 그 경신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라커까지 특징주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소개해 주실 미국 증시과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갭이 H&M 등에 밀려 점포를 대정리했다. 자, 이거 우리나라 가로수길에만 가도 알 수가 있죠. 이제 사실 그 로데오 거리는 지금 약간 한물 같다고 맞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가로수길로 옮겨가고 이제 거기서 뭐 샤로수길도 나오고 별길 다 나오잖아요. 근데 가로수길 가보면 거기 사실 예전에 가로수길 초창기에는 지금같이 그런 대형 브랜드를 없었는데 지금 다 대형 브랜드. 근데 거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H&M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자라, 그렇죠? 그리고 자라 홈 있고. 그리고 지금 자라, H&M, 뭐 유니클로 이런 SPA 브랜드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 또 에이세컨즈가 있어요. 제일 모직한데.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지금 갭이 원래 원조거든요. SPA 브랜드인데 원조인데 이 신진 SPA 브랜드들에 밀려가지고 점포를 대정리하고 있고 향후 2년간 230개 점포를 닫는다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점포 폐쇄와 정리 해고로 약 1,000억 원의 연간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 근데 이걸 어디다 쏟겠냐. 지금 아까 정용진 부회장 얘기도 했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SSG닷컴에서 쓱닷컴으로 다 모았거든요. 신세계몰이고 뭐고 이마트몰이고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통합을 하면서 팀원 쿠팡을 견제한 이유가 인터넷 모바일 판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갭도 이러고 있거든요. 매출의 40% 이상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겠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을 싹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인터넷 판매에 굉장히 주력을 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어떤 타겟책으로 이런 걸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는 뭐 그렇게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군요. 주가 자체는 위기는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뭐 갭은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뭐 자라는 스페인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 갭이 지금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H&M이 아마 스웨덴이죠? 네. 맞죠? 스웨덴은 이케아랑 H&M이 유명한 그룹이고 소비기업. 그리고 지금 뭐 그 자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그 회장이 자라 그 주식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부호 2위인가? 2, 3위에 올랐을 거예요. 아마 빌 게이츠, 워렌 버핏하고 거의 어깨를 대등하게 하는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있어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게 바로 유니클로의 모회사입니다. 요거를 투자하시면 돼요. 패스트 리테일링은 2018년 11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갭은 2014년 9월 달 그리고 2018년도 최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죠. 자, 유니클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난리래요. 사실 지금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가 일본 건데 과연 북미에서 먹힐 것인가. 근데 지금 약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니클로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 26개 매장, 26개 좀 적은데 앞으로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제가 어제 저번에 에스티로더 할 때도 에스티로더가 이 아시아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온라인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고 중국에 그때 170여 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매출은 700여 개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게 다 온라인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클로도 이커머스를 팔면 되죠. 그래서 매출 증가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커머스 부문은 30%를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갭은 수백 개 매장을 폐쇄할 전망이라고 아까 했죠. 네. 2년간 230개 점포를 문을 닫는데 유니클로는 반대로 100개를 늘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어떤 신구의 싸움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결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과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보는 거랑 이런 어떤 다른 업종도 다 비슷하게 마트,
의류 보면 이런 쪽에서 다 비슷한 구조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갭 같은 경우에 매출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해나가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추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숨가쁘네요. 자, 월트 디즈니 1923년에 만화 영화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던 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푸. 자, 아직도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그거 캐릭터로 만든 필통, 이인형 다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23년도면 언제예요, 이거 지금. 그쵸? 네. 우리나라 광복되기도 한참 전인데 대단합니다. 지금 뭐 케이블 방송, 테마파크, 리조트, 라이선스, 영화 제작, 배급, 스트리밍, 해외 콘텐츠 유통 안 손대는 곳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전 세계 12개의 테마파크 있고 52개 리조트, 4개 크루즈 라인, 200개 디즈니 스토어. 이거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이고 이게 캐시카우입니다. 흔히들 돈을 벌어주는 소. 그 돈을 벌어주는 소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슈팅 스타, 떠오르는 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이. 근데 이제 전체 매출액의 35%가량이 테마파크와 리조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완전 이거 종잣돈이죠. 월트 디즈니.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지금 아마존 보고 공룡이라고 하잖아요. 월트 디즈니는 여기서 공룡이에요. 지금 최근에 인수한 것만 봐도 1996년에 ESPN으로 스포츠 보시는 분들 많죠. 픽사 2006년에 인수, 몬스터 주식회사 만화 만드는 회사, 마블 2009년도 인수, 뭐 어벤져스, 아이언맨, 토르 다 많이 나와요. 루카스 필름 12년에 인수. 이건 뭔가요? 스타워즈 만드는 회사. 2019년 6월, 올해 6월까지 21세기 폭스 영화 방송 부문 인수 예정, 뉴스 빼고. 21세기 폭스는 뭔가요?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나무 주연상 받았죠. 보헤미안 랩소디 만든 제작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카데미상 보면 다들 나무 주연상에 좀 관심을 두지만 네 개 부분을 수상한 게 블랙팬서예요. 최초의 흑인 히어로잖아요. 그쵸? 이제 흑인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거기서도 알 수 있어요. 거기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와칸다의 그 대표 영웅으로 나오는데 4개의 상을 휩쓸었어요. 근데 21세기 폭스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필두로 해서 21세기 폭스가 제작 배급한 그 영화가 7개를 수상했어요. 그런데 21세기 폭스가 지금 디즈니에 인수되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 아카데미 11개를 월트 디즈니가 다 휩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월트 디즈니 지금 역사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필이면 제목이 엔드게임이에요. 왜냐면 그 어떤 번역가가 엔드게임이 가망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거를 물론 마블사에서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라는 듯이 대표 여기다 엔드게임이라고 박아봐서 민망하기도 할 텐데 4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바로 캡틴 마블이 개봉을 하고요. 토이스토리 4가 6월 21일, 라이언 킹이 7월 19일. 자, 계속 히트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 되면 겨울왕국 개봉하지, 여름 되면 어벤져스 개봉하지, 계속 나오고 21세기 폭스엔 또 뭐 있나요?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코믹 북스에서 그 엑스맨과 어벤져스의 크로스가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소니에서 스파이더맨 판권을 쌓아서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타스틱 4랑 덕후 같은데 판타스틱 4랑 지금 엑스맨도 만약 어벤져스랑 어떤 크로스를 한다. 그럼 21세기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잖아요. 지금 월트 디즈니 이제 마블사에서 영화를 만든다. 어벤져스보다 더 큰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이걸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넷플릭스가 지금 난리를 치는 게 완전히 그 기존 방송 구도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넷플릭스가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이거를 디즈니도 하겠다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5개 컨텐츠 채널. 넷플릭스가 제일 약점은 뭐죠? 컨텐츠. 디즈니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이제 시작을 하지만 가장 강점은 컨텐츠. 그걸 위해서 지금 디즈니가 넷플릭스와의 컨텐츠 공급 계약도 종료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넷플릭스에 공급했었는데 이제 디즈니가 자체 채널에서 유통하려고. 그래서 지금 영화 500편 TV 에피소드 7,000편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인수하면서 10년 동안 디즈니 가졌죠. 디즈니 원래 자기 거죠. 픽사, 스타워즈,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 먹었어요. 그래서 OTT 플랫폼.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죠. 2019년 4분기 출시 계획인데 이게 또 거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테마파크와 리조트에서 발생되는 계속 꾸준한 매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OTT 서비스를 장악하려고 자체 컨텐츠를 가지고 공략을 하죠. 자, 이러면 진짜 공룡이 아마존도 그 세계를 잡아먹겠지만 디즈니는 이쪽 그 세계를 완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실적을 볼까요? 지금 59조가 2015년에 매출이 나와요. 2016년 62조, 2017년 62조, 2018년 66조 매출. 엄청납니다. 근데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어요. 21세기 폭스 주가를 보세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까지 먹었습니다. 이제는 월트 디즈니는 거스를 것이 없어요. 제 생각에 넷플릭스도 위험합니다. 넷플릭스도 뭐 같이 공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월트 디즈니 지금 보세요. 2015, 17, 18년도 고점 다 뚫어놓고 위에서 쉬고 있죠. 이거 지금 완전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월트 디즈니 다시 2012년에서 15년 이 거대한 상승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뭐 디즈니에서 꾸준히 캐릭터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고 뭐 엘사 뭐 예전에 미키마우스 지금 어벤져스 아이언맨 토르 지금 뭐 앵커님도 토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크리스 햄스워즈 눈웃음 한 방이면은 그거 100번 돌려보잖아요, 여자분들. 자, 그런 그 강력한 캐릭터들이 계속 생성되고 그 뭐 아이언맨 토르 10년 돼보세요. 지금 뭐 어린 시절 10대 때 봤던 애들 30대 돼서 또 그걸 볼 테고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캐릭터 나오겠죠. 그 캐릭터로 원소스 몰티유죠. 이게 멋있는 이런 타이틀인데 쉽게 말해 다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긁어먹는 거예요.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언맨 영화를 보여줬어요, 애한테. 그냥 나오면은 다 그거 아이언맨 장난감 사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돼요. 그럼 디즈니는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을 짓고 그러면 또 이제 일본의 디즈니랜드 놀러 가자고 해외여행 가자고 해요.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이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캐릭터들을 다 종합해서 펼칠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데 판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 기업인데요. 아직까지도 인수 등을 통해서 확장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전고점, 최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스타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